우리 일반적인 우리는 국민이라고 중국 인민이라고 그러죠. 이 보통 그 중국어를 라오바이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보통 대중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떤 직접 보여주는 연극을 보여주거나 영화를 보여주거나 뭐 노래를 들려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계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뭐 이제 교육이 다 돼서 거의 뭐 문맹률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연극을 보러 가는 걸 좋아하고 연극을 놀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그 심심한 시간들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극의 이야기들이 주로 뭐냐 하면 옛날 역사 이야기라든지 또 불경의 이야기라든지 소설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극으로 만드는 건데 삼국지를 언제 뭐 도원결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적벽대전까지 언제 연극을 다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토막내서 연극을 만드네요. 그래서 도원결이면 도원결이 제목이 따로 있어요. 또 여기 나오신 것처럼 적벽이면 적벽, 뭐 정군산이면 정군산 이렇게 다 토막을 내서 연극을 만들어서 오늘은 정군산, 내일은 적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극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그 대표적인 이제 청나라 말기부터 유행했던 연극이 경극이라고 하는 건데요. 북경 지역에서 유행했다 해서 경극, 베이징 오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경극의 한 장면입니다. 그 경극을 했던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배우를 불러다가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누가 만들었냐 하면요. 그 베이징의 풍태 사진관, 평타이 사진관이라고 하는 사진관이 있었어요. 런칭타이. 그 런칭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경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자에 맨 마지막 글자인 태자를 해놨다고 자기 자 있죠? 중국 사람들 다 자가 있잖아요. 자가 증펑입니다. 경풍입니다. 자에 있는 풍자를 해놨다고 해가지고 사진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사진 기술을 배워갖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896년부터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중국에서 막 영화를 상영했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영화만 상영한 게 아니라 카메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중국의 풍경들이 신기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막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찍고 나면 영화는 반드시 현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 현상할 데가 없으니까 전부 이 풍태 사진관으로 몰려갔습니다. 북경에 유일하게 있는 사진관. 근데 임경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그냥 그 가만히 있는 정지된 사진만 찍는데 서양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진도 찍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나도 한번 찍어보자, 움직이는 사진을. 그래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내가지고 이 정군산을 경극을 하는 배우들을 불러다가 자기네 사진관 뒷뜰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똑같이 경극을 하시오. 내가 카메라를 여기다 두고 찍겠소. 해서 찍은 게 이제 정군산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요 직전에 카메라가 이제 막 중국에 들어왔는데 특히 이제 유럽의 사절단으로 간 관리들이 카메라 통을 가서 사가지고 오고 또 영사기도 막 구입해가지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실권자였던 자이태우, 서태우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칠순잔치를 한번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칠순잔치 하니까 이제 신난다고 유럽에서 새로 가져온 물건들을 막 보여드린다고 이 칠순잔치 영회장에서 영화를 돌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다 디지털로 하지만 옛날에는 카메라를 전부 이렇게 돌리지 않았습니까? 영상기를 필름을 넣어가지고 필름을 캔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영화 보셨을 때 그 개봉관에서 끝나면 재개봉관으로 가고 재개봉관에서 끝나면 3개봉관으로 가서 3개봉관에 가면 영화 두 개씩 틀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때 보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요, 영화에. 그죠? 전부 영화가 막 비가 오잖아요. 그게 이제 필름을 하도 돌려가지고 필름이 손상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틀었는데 이게 이제 필름은 그걸 계속 영상에는 물리적으로 돌려야 되니까 이게 마찰이 계속 돼가지고요. 그래서 마찰력이 일어나면 초기에는 이게 갑자기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펑 하고 터지면서 거기 돌리던 사람들이 죽고 뭐 하는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경태도 그런 사실을 다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신기한 물건이긴 신기한 물건인데 굉장히 동시에 위험한 물건이다.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거기서 연기하시오 이렇게 시켜놓고 여기다 카메라를 놓고요. 전부 스태프들은 전부 2m 밖으로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2m 밖으로 저 뒤에 가서 물러서 있어.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고 배우만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를 촬영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안타깝게 이 영화를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남아있질 않아서. 왜 남아있질 않냐면 1909년도에 이 풍태사진관이 불이 나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다 열몇 편을 찍어놨는데 그때 다 소실되고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찍었는데 카메라는 가만히 있고 사람들만 움직이니까 나중에 이제 나온 영화를 보니 어떤 장면은 사람 목이 없다니 이렇게 20분을 이제 찍은 겁니다. 최초의 영화가. 또 경극이라고 하는 이 연극은요, 손동작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막 말을 타야 된다. 그러면 말을 어디서 데리고 와서 무대 위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 조그만 무대에다가. 그럴 수 없으니까 경극은 말이라든지 뭐 이런 칼이라든지 뭐 이런 도구들을 전부 마치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요. 그냥. 그래서 말이 등장하는 장면은 그냥 말채찍만 들고 나옵니다. 말채찍만 들고 나와가지고 따가닥 하면 이게 말 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 배우랑 관객들이랑 다 약속을 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경극은 이런 손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손동작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장면을 설명하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저도 경극 전공은 안 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런데 이제 손을 이렇게 올리면 뭐 어떤 장면에 손이 잘려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최초의 영화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분들은 이 중국 최초의 영화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일부러 세계 최초의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데요. 세계 최초의 영화 류미에르 형제들은 주로 뭘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일상에서 뭘 하느냐 하는 걸 주로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최초의 영화를 뭘 찍었습니까? 경극을 찍었어요. 예술 장면을 찍었어요. 그래서 중국 분들은 야 봐라, 서양 너네들은 일상의 장면을 그냥 찍었지 너네는 그냥 주로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야. 근데 우리는 영화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지만 우리 나름대로 가장 고유한 중국적인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어 라고 이제 주장하는 대목이 바로 이런 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연극하고 영화가요 거의 분화가 안 됐습니다. 80년대까지도 오면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100편 정도 영화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중에 30~40편은 이런 연극을 찍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연극 영화라고 하는 장르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연극 영화만 찍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연극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배우들을 어떤 야외에다 데려다 놓고 연극을 시킨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연극이 무대에서 이루어지니까 이런 무대에서 하는 연극을 그냥 찍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연극하고 영화가 잘 분리가 안 돼 있었던 이런 전통이 중국에는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영화를 뭐라고 처음에 생각했냐? 영화는 연극의 일종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게 서양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중국에도 저런 비슷한 게 있었단 말이죠. 옛날부터. 그래서 그 중국에 있었던 비슷한 게 뭐냐 하면 그림자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자극.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영화를 처음에 뭐라고 불렀냐면 서양에서 건너온 그림자극이다. 그래서 서양 그림자극 이렇게 불렀습니다. 중국은 서양 연기, 시양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영화에 대한 이름, 최초의 이름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붙여준. 네. 자, 그림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천막을 흰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요. 그 사람들이 뒤에서 저런 이렇게 인형을 조정해서 그림자를 앞에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는 연극을 그림자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림자극 하는 장면들을 몇 가지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무대 뒤편입니다. 무대 뒤편에서 사람들이 인형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저렇게 조작을 하면 저 바깥에 이쪽 왼편 바깥에 있는 관객들은 저 흰 스크린에서 그림자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노래도 해주고 대사도 해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이건 꼭 중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에도 이미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이런 그림자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남방 문화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이제 저게 굉장히 보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하겠죠. 이 인형을 아주 섬세하게 움직여야 되고 동시에 대사도 해야 되고 노래도 불러줘야 되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의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 저거 우리 영화라고 하는 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거랑 비슷하네. 그래서 영화도 연극이구나.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그림자극 같은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과 연관되어서 영화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화는 놀이다, 유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희다. 왜 그러냐 하면 연극이 유희였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사람들은 연극을 심각하게 무슨 가서 거기에 무슨 사상을 배우기 위해서 혹은 뭐 거기에 어떤 엄청난 교훈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삼국지 이야기 모르는 중국 분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아는 얘기예요. 수호전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아는 이야기인데도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가고 오늘도 했는데 내일도 가고 내일도 했는데 모레도 가고 계속 가서 보고 또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무료한 시간을 그냥 그런 연극 하는 장소에 가서 연극을 보통 이제 그 밥 먹고 차 마시는 이런 공간들에서 했습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차관이라고 불렀는데요. 가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옆에 이제 친구들이랑 놀면서 마작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본다는 것에 대한 중국 분들의 생각은 좀 달라요. 왜 연극 보는 극장에서 왜 그렇게 조신하게 무슨 소리가 날까봐 가만히 앉아서 한마디도 못하고 2시간 동안 앉아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즐기러 온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을 수도 있고 큰 소리로 내가 떠들 수도 있고 옆 사람이랑 보다가 다 아는 얘기니까 어제보다 오늘 노래 좀 잘하네. 네? 이렇게 좀 놀다 가는 거거든요. 그냥. 네. 그래서 연극을 완전히 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화도 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극을 보러 가셔서 조용하셔야 됩니다. 뭐 핸드폰은 꺼주세요. 뭐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공연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거는 다 서양식 관념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념이에요. 왜 내가 보러 재밌게 즐기러 간 무대인데 꼭 그렇게 핸드폰을 다 끄고 조용히 내가 쥐죽은 듯이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러느냐 말이죠. 이제 발상을 조금 전환하면 동양의 연극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로 교감하는 연극이에요. 마당놀이나 이런 것들 가시면 관객들도 거기서 소리도 따라 부르고 맞장구도 치고 흥도 나면 춤도 추고 같이 야 저놈 잡아 죽여라 뭐 소리도 지르고 이런 식의 연극이 동양식의 연극이에요. 중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습니다. 근데 서양식 연극은 가만히 앉아서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냥 봐야만 하는 연극이에요. 그게 마치 엘리트적인 거고 그게 마치 더 좋은 어떤 연극인 것처럼 지금 우리의 관념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걸 한 번쯤 더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중국 사람들은 연극을 본다는 것은 자기가 충분히 어떤 즐기고 놀이로서의 문화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영화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제 중국 분들 지금 이제 아까 네, 딱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지금 제가 이게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할 말씀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10분만 쉬셨다가 벌써 47분이 됐어요. 10분만 쉬셨다가 이 영상 보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조금 쉬시죠. 네.